그 탄핵 소추 발의를 할 때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죠. 예. 예. 그런데 만일 소추하는 당시에는 단순히 언론 기사 몇 개만 첨부해서 소추를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소추가 입증 요건이 입증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판결로 내가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런 이유 설치가 있습니다. 네, 있죠. 마찬가지로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은 그것이 법률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또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한은 입법권 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어보겠는데요. 자, 대통령이 위헌성이 높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헌성에 또 다른 위헌성을 추가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또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러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안의 위헌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헌성을 해소하고 법안을 보내는 것이 입법권의 적정한 행사 아니겠어요? 답하시기 곤란하시죠? 네. 저도 5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 보고 탄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탄핵 원조 정당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죠. 탄핵 고속도로는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먼저 건설했습니다. 탄핵 열차, 레일을 깐 것도 그쪽 정당이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최초의 탄핵 원조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탄핵시켰죠. 결국은 기각당했죠. 한나라당은 그때 해체했어야 됩니다. 왜? 기각됐잖아요. 국력 소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0년간 정당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정당이었어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탄핵소추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권성동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자, 대통령 탄핵이 고속도로 철도라면 검사 탄핵 정도는 아마 지방도로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검사 탄핵을 자꾸 한다고 그렇게 공격할 처지와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된 것이요.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이거였어요. 정유라 관련 문체부 장관 면직 1급 공무원 6명 사표 이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면 김건희 수사 방해를 위해서 중앙지검장 교체한 거, 임성근 수사의학 은폐 위에 이종섭 도주대사 시킨 거 이거 다 탄핵사유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조항에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행 보도한 세계일보 등을 탄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 방통위원 임명 지연 이 언론 탄압 이것도 탄핵사유 인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양평고속도로 21g 관저 이런 거 다 탄핵사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탄핵 얘기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삼화전기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문자로 이 삼화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3배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삼화전기로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신산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서 대장주가 될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 한 종목만 받아보실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